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오르면서 그래도 그간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장 강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바닥을 논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잇따른 글로벌 악재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백화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내 대형 백화점 3사의 1분기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또 일상 회복에 따른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에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7,400억 원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050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각각 2.6% 상승한 수치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명품 중심의 매출 신장이 이어졌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신규 사업을 위한 자회사 합병으로 취득세 161억 원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다소 밑돌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일회성 비용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역시 매출 5,853억 원, 영업이익 1,21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7%, 47.6% 오른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신세계는 기록한 거고요. 현대백화점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9.2%, 또 영업이익은 35.2%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하나 보시죠. 5월 3일자로 나온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주 만에 백화점 3사의 매출이 20에서 30% 정도 증가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골프, 아웃도어, 색조 화장품 등을 필두로 해서 엔데믹 기대감이 불을 지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거리두기 해제 2주 만에 롯데백화점이 20%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요.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4%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을지 최근 백화점 3사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시 30분 기준 주가인데요. 롯데쇼핑은 어제 대비해서 4% 이상 오르면서 10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최근 6거래일 동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거고요. 신세계 주가는 0.98% 오르면서 25만 6,500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4거래일 동안 8%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시 30분 기준 주가가 어제 대비 2% 가까이 올랐는데요. 역시 최근 한 4거래일 동안 8% 정도의 주가 급등세를 나타낸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이렇게 백화점 3사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의미 있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명품에 쏠렸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대면 근무 재개와 야외 활동이 증가되면서 패션, 아웃도어, 스포츠 쪽으로 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 3사의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고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리오프닝 수요가 반영이 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백화점들의 수익성은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지 잠시 뒤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짚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슈 분석 시간이고요.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 백화점, 또 유통 관련, 마트 등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내고도 증시가 하락한 여파로 가치가 다 반영이 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최근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백화점 관련으로 우리가 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대구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등등이 다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좀 현대백화점을 조금 보게 되면 최근 실적이 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기 실적 역시 22년 9월에 비해서 지금 12월에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지금 이를 토대로 22년 실적치 역시 우리가 조금 크게 실적 상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의류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의류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컨센서스 대비해가지고 13% 이상의 조금 상회를 하는 기록 또한 달성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우선 이제 신규적인 더현대서울을 특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더현대서울이 최근 들어서 지금 적자 축소와 그리고 패션 상품권이 지금 회복을 하면서 마진을 지금 개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5월달 패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욱 강한 성장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 옷을 좀 바꾸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시피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화장품 수요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옷이 조금 주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로 인해 가지고 4월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장률이 14%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패션 상품권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지금 실적을 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5월, 6월 이 사이에 패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 상향 역시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골프나 아웃도어, 또 화장품, 명품 쪽에서 매출이 상승 견인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백화점 업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군요. 우선은 이제 유통업계에서 우리가 조금 백화점 같은 이런 산업군들에 대해서 실적 하향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유통업계에서 백화점에 대한 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기 힘들다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플레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이 고려해서 지금 힘든 산업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시장에서는 우선 이 패러다임을 바꿔왔고 이들 역시 사업 모델을 지금 가파른 이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맥을 못 출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가 지금 꾸준히 장기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가격 경쟁 면에서도 지금 사세를 확증을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나 그리고 셀러에게도 이 플랫폼 주인에게도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 운송비 역시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마진이 축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백화점이나 면세점 이 점진적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들어서면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기사에서도 봐다시피 지금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적치 역시 조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플레 장기화는 언제든 다시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봤을 때는 이 중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았을 때는 면세점이나 백화점 이 산업은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실적 역시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물가 상황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유통주,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던데 특히나 대형마트가 그런 것 같고요. 백화점 쪽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은 잘 아시다시피
물가 오름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든 가격이 매겨지는 물건이나 상품군들에 관해서는 지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관련해서 지금 실적치나 이런 상향치를 굉장히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서도 오히려 지금 백화점의 재무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2분기에서 내국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할 수가 있는 전망입니다. 내국인 수요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백화점이나 면세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적인 흐름과 그리고 판교나 무역 등 이 대형점들에 관해서 약진과 더불어 가지고 주요 점들에 관해서 지금 개수 회복이 부차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간 가이던스 역시 지금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현대 역시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점들이 지금 꾸준하게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연간 매출액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물가 시대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꾸준히 지속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달한 것은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런 내수 경제가 불안정할 거라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한 것은 좀 대내외적인 이런 리스크나 그리고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만 된다면은 충분하게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고물가 시대는 충분히 하락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백화점이나 면세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좀 투자 의견은 역시 조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 지금 계속해서 백화점과 면세점을 묶어서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만 면세점주는 리오프닝 수혜가 다소 좀 지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가도 그렇고요. 그 배경은 뭔지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면세점이나 우리가 좀 백화점의 리오프닝 관련으로는 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LG생활건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우선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상위 랭커에 지금 기록이 된 상황인데 1분기 연결 매출 역시 지금 영업이익이나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19% 그리고 53%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지금 화장품 부분이나 우리가 좀 면세점이나 중국 사업 매출이 지금 감소한 영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국 쪽과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의류나 패션보다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화장품이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우리는 좀 소모품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옷은 내구적으로 한 번을 사면은 몇 년을 입게 되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비내구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모품으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지금 낮은 재고 부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의류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에 민감하고 반대로 이 디자인 설계 원단 매입까지는 대략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반대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배합이나 그리고 용기 디자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 주기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반응 생산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가 마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팔면 팔수록 당연히 좋은 상품이 지금 화장품이라는 소리입니다. 백화점의 모든 오프라인 점포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백화점 역시 그런 부분들을 따져가지고 땅값 부분이나 그리고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격적인 면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화장품이나 그리고 의류 이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점진적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영향의 주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화장품이나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치는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우선 이 면세점 부분들에 짚어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화점 부분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 부분들 관련해서도 대구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나 3분기 이런 실적치 역시 꾸준하게 상향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분기 백화점 관련주들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제 백화점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보는 것은 현대백화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백화점은 앞서 제가 꾸준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의류 쪽에 조금 주도적으로 실적치를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충분하게 쇼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명품이나 이런 브랜드샵에서도 충분히 방문을 많이 해서 매출적인 성장을 꾸준하게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수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좋은 실적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백화점이나 면세점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평가 구간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좀 투매 물량이 출회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나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제가 이제 탑픽으로 뽑은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실적치가 꾸준하게 상향을 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탑픽 종목으로 우선 선정을 했고 지금 2분기에 본격적으로 의류 소비 회복 역시 지금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의 투자 그리고 이제 이 탑픽 종목 현대백화점을 뽑은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우선 지금 대현대서울이 적자 축소에 이해 가지고 좀 따른 수혜가 지금 현대백화점에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인 신규를 꾸준하게 입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백화점 역시 성장적인 수혜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상품들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회복에 따른 마진,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면세점의 프리미엄 신규 브랜드점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 성장 역시 현대백화점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대백화점을 현재 탑픽 종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최준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을 22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팅 코리아 민푸름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나마 오늘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코스피가 연중 최저를 찍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지금 바닥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키포인트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오늘 장을 기사 회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회강 반조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동안의 코스피는 지금 2610선에서 2750선 이 안에서 박스권 횡보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횡보장이 차라리 길어지는 게 낫다라고 제가 전부터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600선을 깼죠. 그리고 2600선을 깬 거를 떠나서 지금 잠시 이탈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호재인 게 그나마 횡보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연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 조정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항상 최악을 대비를 해야 하죠. 왜냐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희망회로만 그리고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지금 시장이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그리고 어떤 것 위주로 빠질지
제일 큰 타격이 입을 업종 또는 그 섹터군이 어디인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들고 있는 종목이 개개인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코스피의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이제 안전자산의 이미지가 강한 시총이 높은 이제 튼튼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이런 하락장이 정말 대세 조정장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시총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갖출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자체가 인플레이션만 딱 있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금리 인상이 있던 시기들마다 사실 주식시장은 호황기였어요. 이제 뭐 상승장을 좀 그리는 이런 시기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출구 전략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물가를 잡을 수 있고 경제가 호황이 된다는 이 분위기 때문에 투심이 되살아나는 모습이 보이는 건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더 가깝죠.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결국엔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할 분위기인데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거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물가가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침체될 때 분위기라면 사실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 시절 때 겪었던 거죠. 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제 증권 시장이 활발해지고 투자 심리가 좀 이제 되살아나는 이런 지금 원래는 QE 정책을 펼쳐야 될 시기인데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테이퍼링,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 의장이나 페드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물가는 잡아야 하는데 경기 침체 분위기에 투심이 이렇게 얼어붙고 이제 자본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쏠리게 된다면 그 여파는 실물 경제까지 미칠 수 있는 굉장히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골치가 많이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되며 우리는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있을 때 이러한 이제 리스크까지 다 포함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전일에 미증시가 이제 혼조세 마감을 했던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도 있고 가상화폐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죠. 뭐 이거는 이제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시장을 좀 정말 보수적으로 지금 관망세 일단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대세적인 하락장, 조정장이 시장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전략을 아예 새로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그래도 좀 오랜만에 반등세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나 키포인트를 좀 짚을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시끄러웠던 우리 그 쌍용차 인수 이슈가 좀 오늘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쌍용차를 새 인수 예정자가 선정이 됐는데 결국 우리 예상대로 KG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 KG그룹과 파빌리온 PE가 이 쌍용 자동차의 새 인수 후보로 결정은 났는데 실제 인수하는 것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KG ETS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엔 테마주에 속할 수밖에 없죠. 지금 KG그룹의 상장주들이 5개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각 사업에 어떤 이 기업의 비전이나 전망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기보다는 내각 이슈, 인수 이슈 때문에 갔기 때문에 테마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랬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바이든 방안 중에 이제 70억 불의 전기차 공장 대미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증시에서 리비안은 급등을 했으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 때문이죠. 저걸 인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테슬라 이제 사장님이 뭐 인수할 수도 있지만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적대감을 많이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업과는 상관없는 이슈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비안의 급등세를 받아서 2차 전지 관련주나 전기차 관련주까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조금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에요. 방한 일정 때 일단 확정이 된 부분은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는 거거든요. 이 반도체 공장을 둘러볼 때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답다라던가 반도체에 우리나라도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당신 대통령도 이제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도체도 이 소식에 반도체도 이제 20일까지는 좀 끊임없이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슈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결국에는 1조 6천억 규모의 이제 공동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겁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드론용 에어택시용 그 UAM 최초 공항이 만들어졌죠. 결국에 무인 공항입니다. 여객기가 들어가는 공항이 아니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건 이제 이렇게 분류부터 이제 고객에게 배달까지 오로지 다 이제 로봇으로 진행을 하죠. 드론으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드론이 이제 머물다 갈 곳, 그다음에 물건을 가져간 물류 창고이자 공항인 그 어떤 이 UAM 공항 자체를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움직임으로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이제 에어택시 UAM을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라고 이제 뚜렷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UAM도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가시권에 들어올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UAM,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KG그룹과 파빌리온 PE가 재매각을 추진 중인 쌍용 자동차의 새 인수 후보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현대차의 70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투자 발표 소식 전해졌죠. 또 정부가 도심 항공교통 기준 마련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출범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역시 키워드 꼽으셨고요. AI 관련주 상승세 돋보입니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8월 출시 예정에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약 국내 허가 또 유럽 특허 결정 소식이 있는 제약주 키워드 주셨고요. 세계 최초 이온빔 구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반도체주를 키워드로 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키워드 특징주 살펴보죠. 쌍용차 KG그룹 인수 키워드로는 KG ETS를 주셨고요. 또 현대차 관련해서는 LNF를, UAM 관련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으셨고 AI 관련주 중에서는 지니틱스를, 제약주 쪽에서는 이연제약, 반도체 섹터에서는 동진세미캠을 꼽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은요. KG ETS,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동진세미캠입니다. 예,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KG그룹이 쌍용차의 새 인수 예정자로 선정이 된 가운데 그룹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KG ETS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스탑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매각 이슈 또는 인수, M&A 인수 이슈로 돌아가는 테마주들은 테마주 중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듯이 인수 예정자 선정입니다. 지금 보통 이 쌍용차, 보통은 아니지만 쌍용차 인수전은 스토킹 호스로 지금, 그러니까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으로 인수 예정자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일단은 인수 예정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고 계약서를 쓰고 다시 공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공개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이 KG그룹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인수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지연이 될 수 있는 인수 이슈예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고 지금 같은 급등에 지금 현재는 지금 꼬리 달고 다 음봉 전환을 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다가도 지금 이 한순간에 지금 하방 VI도 걸린 상태에서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종목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했지만 다음 주에도 반등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는 굉장히 불투명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지금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인수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5천억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G 그룹주들이 상장 종목이 5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KG ETS 같은 경우는 이미 매각이 결정이 났습니다. 양도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팔아도 5천억이에요. 그래서 돈은 충분합니다. KG 그룹 자체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킹 호스라는 이 방식 자체가 공개 입찰을 한 번 더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누가 경쟁자가 이제 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경쟁자가 더 높은 금액을 예를 들어 정말 막말로 광림 컨소시엄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종목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KG ETS는 장중에 20% 가까이 오르다가 11% 급락하는 등 장중 변동폭이 30% 이상 납니다. 대응하기가 참 어렵죠. 이런 종목은 자신 있는 분들 아니면 쉬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입니다. 제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찰론자는 아닌데 지금 시기에서 정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정말 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 이유는 재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큰 이제 재료가 가장 큰 산업군이 우주항공이죠. 그리고 우주항공과 방산입니다. 거의 두 개를 동일시할 정도로 이렇지만 매출은 방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산과 우주항공, 거기다가 UAE까지 겹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끗 차이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 기술만 보유해도 이 세 가지 섹터를 다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제 고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재료가 많은 게 언제쯤 포텐이 터질까가 중요하겠죠. 바로 다음 달에 우리 누리호 발사 소식이 있습니다. 누리호가 예정이 되어 있고 누리호만 하더라도 지금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띨 텐데 이 종목은 방산, 하반기에 있을 호주 수주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주 수주전이 지금 이 레드백이거든요. 이 탱크가 지금 독일과 결승전만 남아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뭐 8강, 4강 이런 걸 다 이기고 독일과 1대1 결승전만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 수주권을 따게 되면 이 수주권만 5조에서 10조 정도에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수주에 성공하게 되면 연달아서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까지도 레드백 수주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100조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중장기적 접근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주셨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나 2차 전지 좀 이런 섹터들이 들어가기가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를 띨 확률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좀 저는 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방금 얘기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다들 단기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PR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반도체 PR이 뭐냐면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감광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죠. 반도체 전공정 이제 회사인데 일단 세계 1위라는 타이틀 자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 정도로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제 주요 매출처입니다. 작년 전분기 같은 경우에만 해도 순이익이 이미 300% 이상 이제 상승을 한 상황이고 저는
이 종목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반도체들주들이 대부분이 다 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 기술적 반대인지 대두께 바운스인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동진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어떤 차후에 또 이슈가 있을 것이 정보가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의 매수세 그리고 또 차트도 지금 이렇게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 강세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진세미캠이 지금 1,000억이 넘는 투자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 1,000억이 넘는 투자가 결국에는 국내에 이제 국산화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공장 증설이나 공장을 새로 신규 증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죠, 기업에서는. 왜냐하면 팔고 있는 게 충분히 잘 팔리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캐파가 늘면 그만큼 순이익과 영업이익도 같이 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값이 굉장히 올라있기 때문에 반도체 단가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게 될 것이며 매출도 같이 이에 따라서 성적표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동진세미캠은 이제 감가계획이 1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이 35%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에서도 이제 요즘엔 소부장주들의 이제 관심도가 높죠. 대형주보다는 소부장주에서도 지금은 동진세미캠이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고 다시 전환율 높이는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을 탔을 때 재료 소진하기 전까지 상승 모멘텀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부장 종목들로 돌려서 시각을 다시 돌려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예, 동진세미캠 고 의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봐야겠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 2% 오르면서 2,600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2,601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폭을 늘려갔습니다. 5장 들어서 2,600선 회복하고 있는 코스피이고요. 전일 대비 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6거래일 만에 8,30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이 8,309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 6거래일 만에 471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면 개인들은 8,620억 원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만 0.5% 조정이 나올 뿐 전 종목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렇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시총 대형주들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한꺼번에 오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3% 오르면서 66,4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 만에 40만 원 선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2.75% 강세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주인 리비안의 주가가 급등한 여파로 오늘 2차 전지주 흐름도 좋은데요. 삼성 SDI가 4% 오르면서 58만 9천 원 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5% 가까이 오릅니다. 그 밖에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도 오늘 성장주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현대차 오늘도 흐름이 좋네요. 3% 이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2% 이상 오르면서 85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시 3거래일 만에 주식을 사내요. 기관 외국인 각각 1,199억 원, 1,703억 원 매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대 조정이 나옵니다. 그 밖에 뭐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 HLB는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코스피가 바닥을 찍은 걸까요?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에서도 현금화를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일단은 현금화도 해야 되고요. 매매 단타로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물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확 들어주면 반등을 줄 때 조금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아서 그런데 자, 한번 시장 얘기를 한번 다시 여기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에서도 이게 하락의 한자로 이렇게 보면 하락의 한자로 떨어져 있는 자리라서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게 단기 반등을 보는 거고 이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진짜 시장이 바닥을 친 거는 아니고요. 진짜 시장이 바닥을 치려면 2,700과 2,800 이 라인을 위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변동성이 심해지겠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급반등을 잠깐 준 건데 이렇게 반등 주다가 또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뭐 멀리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1, 2주 안에 다시 시장은 다시 재차 급락하는 상황이 또 나올 텐데 그거 무섭다고 주식 다 던지지 마시고요. 현금화 대응은 이렇게 어제 급락하기 전에 그래서 5월 10날, 5월 11일 날 이렇게 흔들리기 전에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잘하신 거고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서부터는 오히려 오늘서부터 일단은 단타 매수 타이밍이 됐던 건데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투자 전략 자체가 선수들은 지금 단타 매수 타이밍이 된다.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단타 매수 타이밍을 잡아라. 근데 다시 재하락할 거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관망 내지는 반등시마다 현금화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뭐 그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 2,650, 뭐 잘가 2,700 그 안에서는 다시 재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매매가 된다는 것은 일단 2,550짜리 여기 보면은 2,550짜리 어제 최저점은 2,546인데요. 그냥 2,550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가 안 깨지면 당분간은 단타 타이밍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차피 다시 재하락할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쪽에서 안 움직인 쪽 있죠. 그쪽을 순환매로 공략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테마주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원전 테마 쪽에서 지금 전선, 전력주들 이쪽 애들이 지금 오늘 일진전기, 광명전기 이쪽 애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였고 광명전기도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뭐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저기가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고 쫓아가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 미국 시장 금리 인상 이슈,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슈 이 이슈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면은 비료, 사료, 음식업종,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쪽 애들이 조만간에 순환매가 나올 걸 예상을 해서 그쪽 종목들 차트를 보면은 움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오늘 움직인 것들은 말 그대로 뭐 광명전기, 뭐 요런 애들이나 아니면 일부 반도체 섹터들 애들이나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종목들이 뭐가 움직이긴 했어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좀 움직였죠. 오늘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2% 움직였는데 재미는 없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서 뭐 강하게 위로 뻗어갈 일도 어렵고 그래서 얘도 여기서 빡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장이 다시 빠지면 다시 도로 떨어질 거고 이쪽을 매매해봤자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뭐 지수가 강했던 거는 오늘 대형주들이 오후장에서 막판에서 5%대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기. 근데 이렇게 올라와도 환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흔들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흔들리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수가 어쨌든 간에 들어주겠다고 반등을 주겠다고 오늘 선물도 1조 가까이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에서 주식을 8,500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9천억을 손절을 하고 코스닥도 좀 손절을 하고
자, 그러면 예상을 해보자면 다음 주에서 시장이 조금 버티고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또 들어올 겁니다. 그때에서 또 다시 빠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2,550이 지지된 상황에서는 또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중소형주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전에 또 지지라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강연회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지나고 나서 단타 타이밍이 된다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서 아침 방송에서 단타 타이밍이 된다라고 아침에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관망하라 그랬는데,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안 빠지거나 아니면 소폭이든 아니면 1, 2%든 올라가주면 제일 좋은 건 5% 급등인데 5% 급등 쉽진 않겠죠. 어쨌든 1%든 2%든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당분간은 단타 타이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초보자들도 오늘은 관망하고 안 산 거 아주 잘한 거예요. 혹시나 모를 때 떨어지면은 대응을 못 하니까. 근데 오늘 미국 시장과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이 별 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단타 단기 매매를 진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큰 일이 안 벌어지면 좀 들어가서 좀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저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못해도 뭐 5%에서 뭐 1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뭐 일주일 동안 움직일지 2주일 동안 움직일지 일단 지지 라인을 2,550 그 위에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얘기는 내일 서울역에서 강연회가 있어요. 내일 오후 1시부터 딱 2시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단타 타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금화 해놓은 걸 가지고 30%에서 50% 한 사람 혹은 현금화 하나도 못한 사람도 이번 타임에서 반등 주제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장은 다시 재차 하락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할 때에서 그때 먹고 팔 걸 하면 후회하면 늦어요. 지금 시장은 벌써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그 과정에 단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달, 두 달 올라갈 거냐? 그거 아니요. 그것보다 굉장히 좀 짧게 움직일 거니까 그 단타 타이밍 이게 일주일 나올지 2주일 나올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강연회, 무료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내일 서울역에서 내일 토요일 날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은 단타 타이밍으로 가고 있다. 매매를 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별 일이 없다면.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NC소프트. 자, NC소프트가 오늘 올라왔는데요.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4%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30% 급증을 했고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라왔다 그러는데 사실 뭐 그 호재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낙폭가에 따른 기술적 반등입니다. 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지만 신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50만 원 이상에서는 조심하시고 그 전에서는 뭐 단타 타이밍으로 놓으셔도 되는데 근데 지금 얘보다도 공략할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것까지 찾아볼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급락이 나왔죠. 오늘 뭐 넷마블도 급락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급락이 나왔고 몇몇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오늘 빅텍도 급락이 나오고 뭐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얘는 왜 빠졌나 봤더니 1분기 실적 부진의 약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2% 정도가 떨어졌고요.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9% 정도가 떨어졌는데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떨어졌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뭐 그런 얘기는 뭐 시시콜콜한 얘기고요. 뭐 실적이 뭐 좋았다 떨어졌다 하는 건 원래 그런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점이 깨졌습니다.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다고 하지만 요점만 말씀드리면 낙폭과대라고 저점 깨진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접근하지 마시고. 자, 세 번째로는 실전 매매 정책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일진전기라고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죠.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 파셔야죠, 당연히. 매수가 5,640원에 드렸던 건데 16.5% 올라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팔고 또 다시 다른 것도 진입하면 됩니다. 단타 단기 매매는 사고 팔고니까. 자, 그럼 오늘 시장 점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점수는요, 75.2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매수 포인트는 좋습니다. 80.9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들 보시고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서울역에서 4층 대회의실에서 1시부터 3시까지 이정수 파트너님 대강연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힘드셨을 텐데 가서 공부도 하시고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